자, 4강의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과관계란 눈에 보이는 관계가 아니다. 논리적인 관계이다. 우리는 인과관계라는 논리적 틀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를 밝혀내려 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비단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논리적 틀을 사용하여 우리가 지금 경험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세계를 재구성해 나간다,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라고 믿고 그 속에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인과관계와 인과기제는 구별되어야 한다. 방금 전에 든 이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여당에게 투표하고 어떤 사람은 야당에게 투표하는데 왜 그럴까? 바로 정당 선호 때문에 그렇다. 여당을 선호하는, 좋아하는 사람은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 이념이나 정책, 그런 것들이겠죠.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야당 후보에게 투표한다. 그러면 왜?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선호하는 혹은 지지하는 집단에서 나온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집단에서 어떤 후보를 냈다면 지지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또 왜요? 왜 사람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그 집단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을 지지합니까? 끊임없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귀착되는 거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우리가 끝내버립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 그건 원래 그런 거야. 그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얘기는 사실은 인과기제를 모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과학은, 특히 사회과학은 이와 같은 인과기제까지 파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과기제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떤 두 현상 혹은 여러 개의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인데, 자, 우리가 이것을 인과관계 틀로 볼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emporal precedence라는 얘기죠. 이 영어로 된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긴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시간적 순차의 원리 이렇게 부릅니다. 직역을 하자면 시간적으로 앞서는 원리. precedence라는 건 앞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X가 Y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려면 원인으로 간주된 X라는 현상은 Y라는 현상보다 앞서 일어난 현상이어야만 한다. 원인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Y가 나타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로 되돌아가면 정당 선호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선택이 달라진다고 얘기하려면 어떤 사람이 투표장에 가서 어떤 후보에게 지지하기에 앞서서 이미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당 선호가 미리 만들어진 다음, 그 다음에 그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당연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원리를 말입니다. 연구 과정에 적용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비교정치 영역에서 1960년대, 70년대 붐을 일으킨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게브리엘 알몬드 같은 정치학자는 그 growth industry, 성장 산업이라고 불렀는데 뭐냐면 소위 정치 변동의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그걸 정치 발전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뒤로도 가거든요. 퇴보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이제 타당한 말이 정치 변동이다. 뭐 이렇게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습니다. 정치 변동의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정치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질서가 안정되고 정부가 안정이 되고 이게 바로 정치 안정이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정부를 지지하고 그래서 정부가 잘 작동이 되고 이런 얘기예요. 자, 무엇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 정치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area study, 지역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경제가 성장하면 정치가 안정이 된다. 살기 좋아지면 정치가 안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사람들이 종전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준 정부를 지지하고 그래서 안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방금 얘기한 시간적 순차의 그 원리에 따르면 경제 안정과 정치적 안정 사이에는 시간차, 타임 갭이 있어야 돼요. 경제 성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여파로서 정치적 안정이 달성되어야 된다. 달성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골치 아픈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경제 성장과 정치 안정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필요해? 1년? 6개월? 말을 바꿔 하자면 경제가 안정된 다음에 그 인과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1년 걸리나? 6개월 걸리나?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예를 쉬운 걸로 하자면 지금 내 동생이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꽝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꽝 닫는 행동을 뭐라고 부를까? 어떻습니까? 좀 과장이 된 말일 수도 말일 수도 있는데 폭력적인 행위. 뭐 문을 꽝 닫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길 가다가 돌멩이를 걷어차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폭력성이 좀 나타나는 행위를 우리는 하잖아요. 내 동생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책상을 꽝 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학자들이 답을 몇 개 찾았어요. 나중에 우리 정치학자들이 갖다가 빌려 쓰기도 합니다만 그게 뭐냐면 좌절감 때문에 그렇다. 그럼 좌절감은 뭐 때문에 비롯되나? 이것 때문이래요. 기대 충족 실패.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죠. 어제가 내 귀여운 동생의 생일이었는데 엄마도 잊어버리고 아빠도 잊어버리고 누나도 잊어버리고 형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귀여운 동생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이 내 생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선물을 주겠지 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나도 형도 엄마도 아빠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선물 안 줬어요. 뭐 평소 그렇게 새 운동화가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안 줬단 말이에요. 또 아빠가 오늘은 용돈을 그래도 한 3만 원 주시겠지?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절하는 거죠. 그 좌절감이 거친 행동으로 표현된다. 이런 논리예요. 사실 이거는 어떤 연구에서 많이 적용이 된 논리냐면 mass violence, 대중 폭력,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극렬한 폭력적인 시위 같은 거, 그게 왜 이루어졌나? 왜 나타났나? 그거는 대중들이, 사람들이 좌절했기 때문이다. 왜 좌절했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정부가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 충족에 실패하면 얼마나 있다가 좌절하나요? 또 좌절감이 생기면 그것이 얼마나 있다가 거친 행동으로 표현되나요? 기대 충족 실패, 좌절과 violent behavior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어야지 원인 결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가 필요하죠? 또 때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 연구에 있어서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은 인정되지 않아요. 적어도 인과 추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주 작은 시간차라도 그것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과 추론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적 순차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될 수 있어야지 X와 Y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 충족 실패와 좌절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그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연구,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인과 추론을 할 때 시간 간격을 어느 정도 두느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방법론 얘기하면서 정치학 얘기하면서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역사 공부를 안 하시면 과학적 정치학 연구 못합니다. 과학적 정치학 연구는 아주 잘 짜여진 그런 논리들을 갖고 있는데 그 논리들을 실제 조사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풍부한 역사적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역사적 배경 지식은 어떨 때 이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려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점선 화살표를 만든 이유는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 때문에 Y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진술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설을 우리는 기대형 진술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Y는 우리 눈에 보이니까 X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X 때문일 거야 라고 기대해야 되는데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 정치, 현대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를 연구하시는 학자들, 교수님들의 견해를 따라야 되겠지만 물론 저는 한국 정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저 생각하기에 1970년대가 아닌가, 특히 72년부터 79년에 걸쳐 진행된 그런 아주 불안정한 시기가 아닌가. 그걸 우리는 유신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공포 이후에 그 양반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79년까지 7년 동안 진행된 그런 아주 암울한 시기, 그게 소위 유신 독재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그 유신 체제를 뒤흔든 가장 큰 시위는 소위 부마 항쟁이었습니다. 부산 마산 지역의 근로계층이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 항거 시위가 일어났고 또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유신 정권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고 그래서 유신 정권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의 소산이 바로 박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부산 마산 지역에서 그 열심히 일하시던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살던 그 근로자들, 그 사람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논리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충족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양반들의 기대 충족 실패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좌절감으로 나타났을까? 그 좌절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격렬한, 아주 과격하고 거치고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시위의 형태로 폭발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 정치학 연구에서, 사회과학 연구에서 작년에 어떤 X가 올해 Y를 불러일으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년의 시간차를 두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많은 통계 자료를 사용하잖아요. 경제 통계도 있고 뭐 정치적 사건에 대한 통계도 있는데 그 통계는 대개 연단위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기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유발하는 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차를 결국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고 대개 1년이나 뭐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여파가 또 다른 사건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역사적 배경 지식 없이는, 한국 정치사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는 과학적 정치학 연구, 과학적 한국 정치 연구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가설도 결국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통칙을 만들어내고 그 과거에 만들어낸 통칙을 또 기반으로 오늘날 정치학 연구를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